자,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잠시만요. 리찬이가 오늘 법사위만 봐도 앞뒤가 달라가 민주를 빼먹어야 한다. 가들은 그 새끼들은 민주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인원이 총 17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민주당 쪽이다. 여당 쪽이에요. 그래서 법사위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이제 상원, 하원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왜 법사위가 없고 국회만 단일로 존재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처럼 이제 다수당이 차지를 하게 되면 지그 꼴린 대로 법을 막 만들어서 아무런 제동 없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법제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법사위인데 그 법사위에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애들이다. 진보가 아니라 민주당 애들이다.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거는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됐네. 민식이법 통과시킬 때 패스트트랙 태웠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애새끼들이 차에 치여서 마구마구 죽임을 당할 것처럼 국민들 상대로 겁박하고 자식 잃고 정신없는 부모들 TV에 끌어내서 엉엉 우리 새끼야 이라고 엉엉 우는 거 보여주고 눈물 쥐어 짜내서 국민들한테 아 슬프다 해서 응원하게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패스트트랙 안에 무엇이 타 있었느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었다. 요거 통과시키려고 지랄한 거지. 얘들은 아이들의 목숨을 걱정해서 민식이법을 방방 띄우고 자식 잃은 애매히 내보내갖고 엉엉 울게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오잖아요. 더럽다. 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은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선거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위성정당이 졸라 생겼잖아요. 참여민주당? 열린민주당이구나. 열린민주당도 생기고 정의당도 막 여기저기 만들고 막 엄청난 걔네들이 생겼다. 근데 사실은 얘들은 전부 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지 이것들이 어떻게 그냥 야당이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한 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열린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이런 애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야당표로. 거기다가 그런 법사위 처음에 이제 만든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야당이 법사위 대표를 맡았었는데 그 대표를 윤창중이를 안 치고 그리고 윤창중이가 계속 못하게 막고 지랄하니까 트랜스포머다. 윤창중이가 법사위도 하고 민주당 대표도 맡고 이것저것 하면서 트랜스포머라고 조롱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사위 이제 얘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물려줘야 된다는데도 갑자기 박주민이가 탁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다음으로 지명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법사위원장이요 하면서 이제 막 땅땅땅땅 하면서 진행하는 걸 막았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이제 법사위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지. 졸라 속상하다. 지금 리찬이가 임대차 3법도 밀어붙이더니 책임도 안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차 3법 원래는 저는 진보 쪽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친구들이 리찬이란 저 친구도 저보고 좌파 빨갱이라 그러고 막 저한테 그랬었는데 저는 임대차 3법을 응원했습니다. 이번에 말고 옛날에 이명박 때쯤 제가 업자긴 하지만 임대차 3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임대인이었어요. 임대사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자릿수 갖고 있었어요. 돌리던 게. 얘기하기는 좀 하고 2자릿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제가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저는 응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많거든. 깡통 전세, 깡통 월세, 보증금 사기 들어보셨죠? 세입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증금 떼먹히는 거다. 제 친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리찬이 우리 친구 있지 걔 쌍둥이 그 새끼 그래갖고 한 몇 년 고생했잖아. 그래서 정말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면은 보증금부터 보호해줘야지. 이게 첫 번째다. 그 뒤에 이제 사는 기간 연장이 있고 뭐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 거지. 무슨 알맹이를 빼버리고 그냥 거주기간만 2+2로 2년을 늘려준 거야. 그것도 부동산이 졸라게 상승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거는 부동산 폭등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행위잖아. 왜냐하면은 임대물건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4년 버티고 안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들 나처럼 임대사업 하던 사람들을 전 지금 안 해요.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거기 살겠다고 얘들 쫓아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수익이 줄어드는데 나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팔아버리면 되지. 꼼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가족 명의 한 개 빼갖고 여기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와 토론 그리고 생각, 준비 하나도 없이 뜬금없이 밀어붙여갖고 막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잘 될 리가 없죠. 알맹이도 빠졌고 저그들이 개정한 취지와도 전혀 동떨어지는 이상한 생색내기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상승한 겁니다.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요거 따로 잘라야 될까? 대한민국 부동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저 새끼들이 지금 내세웠던 기조가 뭡니까?
얘들의 부동산의 기준은 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얘들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꾼을 때려잡는 것이 주 정책이었다. 투기꾼은 무엇으로 때려잡느냐? 세법만으로 때려잡는다. 어떻게 세만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살려는 욕망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식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그러면서 네가 집을 살려는 욕망이 나쁘다. 개돼지 새끼야, 가분개 새끼야. 그냥 개오래 살아야지. 졸라 욕망이 넘치는 투기꾼이 되려고 하느냐? 그지라면서 세금을 올리니까 어떻게 돼? 세금이 오르니까 임대가가 오른다. 임대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려난다. 밀려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내 전세가보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근처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아파트, 싼 값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주택, 아파트 위주로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고, 싼 주택이 오르니까 비싼 아파트도 같이 오르는 거고, 아파트가 오르니까 또다시 전세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임대차 3법을 때리면서 물건이 돌지 않아 버리니까 전세가가 더욱더 폭등하고, 전세가가 더욱더 폭등하니까 아까 같은 것이 또다시 ABCD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한으로.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잘못 펼치면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특히 없는 계층, 가장 바닥 계층일수록 힘든다. 졸라게 힘들어진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자화자찬하고 있잖아. 잘했다고. 투기꾼들 때문에 내가 못 잡았다. 졸라게 노력했는데 투기꾼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다. 이지랄하면서 모든 탓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응? 리찬이가 또 뭐라고 했는데 재난지원금 회수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듯. 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부동산을 띄운다.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뜨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누구냐? 기존에 집을 많이 갖고 있던 개부자들과 우리 행정부다. 세금 졸라게 벌었잖아. 그런데 그냥 내 집 갖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 내 집을 파는 순간 부자가 되는 거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을 먹여서 세금을 걷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의 가계 수익이 줄어드는 거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판이라니까. 이게 무슨 경제 정책이야. 안 그렇습니까?